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인, 기흥, 농서 미래연구단지와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그리고 용인 남사, 이동,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총 면적 1,633만 제곱미터 4개 단지와 안성 보계면 동신산업단지 157만 제곱미터 약 48만 평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땅해이가 말했듯이 이 지역이 모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축인 안성 동신산업단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그리고 남사 이동 삼성반도체 주변 지역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부 축인 기흥과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주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동신산업단지 주변 최우선 투자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안성시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7월 20일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확정 김보라 시장 언론 브리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안성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이 특화단지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선정된 특화단지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 속의 일부이고요. 이거는 3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보계면 동신리의 48만 평의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2022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7월에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7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30년도면 준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시도했던 게 바로 오늘 결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단지 안에 정말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소부장 그 특화단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났는데 한 49개 기업에서 9천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동신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48만 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8만 평에서 만들어지는 기본 인력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신도시 그리고 또 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반도체에서 더 나아가는 뭐 AI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산단 그리고 또 여기에 기반한 연구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한 100만 평 정도의 주거와 산단이 겸비한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3단계로 걸쳐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성에 2개의 철도 노선과 관련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도 노선들이 이제 경제성과 관련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경제성도 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철도 사업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영상 안성 김보라 시장이 이야기했듯 3단계로 거쳐 계획한 부분과 그로 인하여 평택 부발 철도 노선과 동탄 청주 수도권 내륙선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2023년 7월 11일 일간경제 신문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7월 10일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2023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정계획 조정회의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통과해 고시된 것으로 지난 1월 5일
22곳의 경기도 지정계획에 이어 금해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곳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됐다.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평택 고동 및 용인 남사의 삼성반도체와 용인 원삼의 SK하이닉스 반도체와 인접해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고속도로 IC를 통해 진출입 및 평택 부발선 등 국가철도망 구축 예정으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즉, 위 신문 기사에서 보듯 안성은 첫 번째 단계인 동신산업단지 약 48만 평을 산담 물량을 받아 지정 고시가 되었고 두 번째 단계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단계인 동신산업단지 48만 평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신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 AI 관련 산단이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 주변의 미니 신도시 조성 8월 2일 BTV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산업단지 주변 개발 면적도 2배로 늘려 미니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신도시 준공 시점도 특화 산단의 완공과 가깝게 맞출 계획입니다.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하고 이제 연결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소부장 산단의 특화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업도 유치하고 또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도 만들고 또 저희 안성에 지금 철도를 두 군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 2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을 만들어서 미니 신도시 개발과 즉 안성역 주변 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는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보시면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역세권 복합 개발과 배후 주거단지를 총 면적 400만 제곱미터로 약 121만 평 개발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48만 평 동신 일반 산업단지를 뺀 면적과 앞으로 개발할 예상 73만 평 면적은 위 영상에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3만 평 역세권 복합 개발과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할 지역이 안성도시공사 설립으로 대부분 수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영상은 7개월 전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동신산업단지 주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AI 관련 산업단지와 연구 기반시설 약 100만 평이 들어설 산업단지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위 영상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동신산업단지 주변 현수동, 발화동, 중리, 계산리 지역에 100만 평에서 120만 평 정도의 AI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땅 외에는 이 지역이 AI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힘든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성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157만 평 신청과 소부장 특화단지 48만 평 두 가지로 신청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인터뷰 김보라 시장 K반도체 정중앙 소부장 특화 추진.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로 신청한 보계면 동신리 일반산업단지는 안성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고 평탄한 용지로 이루어져 사회적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48만 평 규모의 반도체 산업지역이다.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2026년도 착공, 2028년 준공될 예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향후 100만 평이 추가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위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안성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신청 시 계획한 면적 157만 평이 이번 48만 평 소부장 특화단지가 아닌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 지역을 평택 부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AI 관련 100만 평을 추가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가 아닌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미니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AI 반도체 산업단지는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에서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동신 일반 산업단지까지 일자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 AI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인은 325번 국도이며 현재 이 325번 도로 라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지역은 가율 제2 산업단지 37만 평이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가율 제2 산업단지가 SK 하이닉스 협력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보류 상태란 사실입니다. 만약 이 지역을 안성시에서 산업단지 면적을 추가하여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2020년 2월 29일 시사 안성 유기민 후보 대표 공약 4가지 발표, 안성 서울 고속철도 삼성 첨단 AI 산업단지 유치, 스포츠 융복합 산업의 도시, 대중문화 명예의 전당 제시. 두 번째는 삼성 첨단 AI 산업단지 유치이다. 이규민 예비 후보는 평택과 용인이 발빠르게 나서는 동안 안성은 지난 12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삼성은 이미 안성에 수십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입지와 인근에 건설 예정인 스마트 IC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성시와 함께 삼성 첨단 AI 산업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연관 기업까지 들어오면 최소한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그는 고개면 남풍리에 삼성이 확보해 놓은 138만 8천여 평 부지에 삼성의 첨단 AI 산업단지가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 IC는 현재 바우더기 IC이고 삼성은 최소 수십만 평에서 최대 138만 8천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지역은 위 영상에서 보듯 남풍리 산 15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에 나온 남풍리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바우더기 IC에서 삼성 남풍리로 들어가는 306번 지방도로가 삼성 개발 때문에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 이곳에 제2 에버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요즘에는 남풍리 삼성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소문 등등 정말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위 영상에서 보듯 삼성생명이 매입한 남풍리 토지 주변 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은 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위 영상에서 보듯 국사본 높이가 444.5m로 이곳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토지를 싹 밀어내고 이곳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땅에이가 보는 남풍리 지역에 대한 생각은 우선 앞서 말했듯 일반적인 반도체 공장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 관련 반도체 산단이 들어온다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기사 내용입니다. 태백상의 폐갱도 활용, 지하정부 데이터 센터 구축 건의. 국내외 데이터 센터 대비 태백시 폐갱도 지하 데이터 센터의 강점 및 경쟁력은 세계 최강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벙커형 4km 아시아 최대 백업 데이터 센터로서 금융, 미디어, 보안기관 등 비디오 데이터 백업 최적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함으로써 테러, EMP, 화재, 지진 등 외부의 물리적 공격과 자연재해 대비해 탁월, 해발 고도 600m로 연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 수평 벙커의 낮은 평균 온도 18도에서 23도씨 및 통기 방식을 활용한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 냉각 전력 소모 PUE 1.2 이하이다. 특히 지하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해 창출되는 연관 산업으로는 데이터 클러스 센터, 데이터 인재 개발 센터,
센터,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 KU, 테마존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시설들이 유치될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로 폐강 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위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남풍리 지역에 AI 인공지능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면 데이터 센터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그럼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이 지역에 벙커를 만들어 센터를 구축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안성 바우더기 IC가 있는 이 남풍리 지역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풍리 지역에 AI 관련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부전에서 신장 간 이 325번 국도 주변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325번 국도와 붙은 토지는 300만원에도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 이 지역과 같이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고 앞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할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딜까요? 현재 SK 하이닉스는 7월 20일 국가 첨단 전략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SK 하이닉스 단지 내 57번 국도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연결될 57번 국도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2020년 9월 용인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는 자료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57번 국도 도로가 확장이 아닌 문촌리에서 목신리 쪽으로 새로운 57번 국도가 수립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기존 57번 국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구봉목장 라인으로 해서 안성 325번 국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으로 기존 57번 국도 주변 토지 투자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투자 시 새로운 도로 신설이 예상되는 이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용인 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협력단지 조성속도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는 도교통부 21년, 23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업지역 산업단지 세부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14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량을 최종 배정받았다.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처인구 원산면 일원에 26만 37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지역 반도체 협력단지 7만 9천여 평의 위치와 원삼 2 일반산업단지 4만 4천 평의 위치는 영상에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땅에게 문의하신 분들 중 SK 하이닉스 주변 투자 시 새로 신설되는 산업단지에 수용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새로 신설되는 산업단지 위치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반도체 협력단지는 모두 생태 등급 1등급 지역이 아닌 지역에 배정받았습니다. 즉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시 남용인 IC를 통해 318번 국도를 이용 SK 하이닉스로 진입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SK 하이닉스 쪽이 아닌 앞으로 신설 예정인 도로입니다. 그 지역은 용인,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215만 평 개발 예정인 국지도 82호 노선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남용인 IC에서 문수산 터널을 지나 삼성 반도체 남쪽 진입로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사 이동 삼성 반도체 조감도에도 나와 있듯 이 도로 주변 지역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땅에게 토지 투자 시 안성이 좋냐 용인이 좋으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서해안 고속도로에 위치한 행담 휴게소를 기점으로 남쪽은 당진, 북쪽은 평택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그대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안성 바우더기 휴게소를 기점으로 남쪽은 안성, 북쪽은 용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의 당진과 평택의 개발 과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전력산업단지, 남사 이동,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안성동신일반 소부장 특화단지 주변 지역을 분석한 자료이니 잘 참고하시어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